안녕하십니까. 자, 제4과목 전기설비 안전관리 24년 기출문제 샘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4년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와크 용접기의 전격 방지 장치 등의 지동 시간과 용접기 2차측 무부하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했습니다. 일단 2차측 무부하 전압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용접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류와크 용접기를 쓸 때의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 교류와크 용접기를 사용할 때 이 자동 전격 방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냐? 결국 방호장치 이야기입니다. 교류와크 용접기의 방호장치는 전격 방지기예요. 근데 이 전격 방지기가 뭔 역할을 하냐? 전격 방지기의 역할은 내가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을 할 때는 전격 전류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용접봉을 띄웠잖아요. 그러면 아크 발생이 중지가 됐죠. 그래서 아크 발생이 중지가 된 다음에 아크 발생을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크 발생이 중지가 되면 여기에 있는 1초 이내에 용접봉까지 공급되는 전류를 자동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동으로 25V 이하로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격 방지기예요. 얘가 이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동시간과 용접기 2차 측의 무부하 전압, 무부하란 말은 뭔 말이에요?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전압이 얼마냐? 전격 방지기가 작업을 안 할 때는 몇 볼트로 떨친다고요? 25V 이하로 떨쳐서 감전을 방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V라고 써진 게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동시간에서 몇 초 이내에 떨쳐야 돼요? 1초입니다. 1초 이내에 떨쳐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제 이 지동시간과 시동시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동시간은 작업을 할 때를 말하고요. 지동시간은 작업을 안 할 때를 말해요. 작업을 중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격방지기의 무부하 전압이니까 지동시간과 짝꿍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초 이내에 25V 이하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이 맞물려서 전격방지기의 성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류와크 용접기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있냐? 방호장치의 명칭은 뭐다? 자동 전격 방지기. 성능은 1초 이내에 2차측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떨어뜨리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우리 빈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교류와크 용접기는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감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로를 차단해야 된다. 전로 차단을 위한 시행 절차. 자, 전로 차단 절차니까 정전 작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전 작업이에요. 지금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25년 문제에도 정전 작업 절차 있었잖아요.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한다. 자, 도면 확인하라고 했죠? 팀원들하고. 각 단로기를 개방한 후에 전원 차단을 실시한다. 전원 차단을 한 다음에 단로기를 개방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2번 잘못된 내용이고요. 차단장치나 단로기에 잠금장치 꼬리표 부착한다. 맞는 말이죠. 잔류전화 방전 후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번 내용이 틀린 거예요. 2번 내용이 틀렸는데 단로기라는 것이 소개가 됐고요. 전원 차단이 먼저냐 단로기가 먼저냐. 자, 이 구분은 저희가 순서를 이야기할 때 정전작업 순서가 도면 확인하라 그랬죠. 도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전원 차단하라 그랬죠. 자, 전원 차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로기가 있으면 단로기를 개방합니다. 단로기를 개로한다. 개방한다. 단로기를 끊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원 차단한 다음에 단로기 개방이 따라가는 거지 단로기를 개방하고 전원 차단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단로기를 개방할 때 아크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크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단로기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단로기 조작은 무조건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단로기에 대한 조건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단로기는 항상 언제 조작한다? 무부하 시에만 조작합니다.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로기는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는 조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원 차단한 다음에 단로기 개방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자, 3번입니다.
일종 위험 장소. 자, 가스 증기의 폭발 위험 장소를 0종, 1종, 2종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지금에서 일종 위험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탱크류의 벤트 개구부 부근 했습니다. 탱크의 벤트 개구부 부근, 개구부 부근, 벤트와 같은 개구부 부근 이렇게 부르면 요것은 우리가 0종이에요, 1종이에요, 2종. 개구부 부근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벤트로부터 증기가 누설될 때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종 장소입니다. 인화성 액체 탱크 내 액면 상부의 공간부.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의 인화성 액체의 액면 상부는 항상 존재하죠. 여기는 0종입니다. 점검 수리 작업에서 가연성 가스 증기를 방출하는 경우에 밸브 부근, 밸브 주변에서 가스가 방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존재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1종 장소. 여기도 1종이고요. 탱크로 들어간 인화성 액체를 충전하고 있는 경우에 개구부 부근. 자, 개구부 부근, 밸브 부근, 벤트 개구부 부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1종 장소예요. 개구부 부근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는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쉬운 장소다 이 말이죠. 누출이 쉬운 장소. 그래서 1종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액면 상부는 탱크가 있는데, 자, 탱크가 있는데 이온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이온물 저장하는데 이 이온물 여기에 상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증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0종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로써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자, 4번입니다. 화염 일조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용어는 화학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화학에서도 나옵니다. 화염 일조 한계는 안전 간극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전 간극, 최대 안전 틈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간극, 화염 일조 한계 이 말의 의미를, 자, 이 내용들이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요. 내압 방폭 구조하고 관련된 용어예요. 내압 방폭 구조는 함 내부에, 자, 이렇게 함 내부에 여기가 이제 이온물을 취급하는 실이에요. 실인데 여기에는 가스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틈새를 통해서 가스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도 가스가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를 조작을 하니까 스파크가 생겼어요.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가스가 폭발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데 폭발 화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간극의 크기를 작게 해놓으니까 화염이 빠져나가면서 식어버립니다. 식어가지고 요 밖에 있는 가스, 이 밖에 있는 이 가스들을 점화시키지 못하게 해놓은 방폭 구조가 내압 방폭 구조예요. 그래서 내부의 폭발 압력에 견뎌야 된다. 얘가 폭발 압력에 견디고 있어야지 얘가 벌어져 버리면, 이 간극이 벌어져 버리면 빠져나가는 화염의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 가스가 불이 붙어서 외부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내압 방폭 구조는 이것을 압력에 견뎌야 되고, 이 안전 간극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화염의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가스가, 외부 가스가 점화되지 않도록 해놓은 방폭 구조입니다. 자, 이랬을 때 화염의 전파가 일어나 버리면 안전 간극, 이 틈새가 안전 간극이 아니죠. 요 틈새가 작아서 화염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전 간극이 된 겁니다. 자, 그 안전 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폭발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기의 온도를 높인 경우 화염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한계치. 시간 한계치가 아닙니다. 용기에 접하면 틈새를 통해 화염의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 틈새의 간격입니다. 틈새의 간격. 이것을 우리가 안전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교류 파형의 일주기치. 이건 전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화염 크기를 조정하는 한계치. 화염의 크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죠. 틈새를 조절하는 겁니다. 안전 간극, 최대 안전 틈새, 화염 일주 한계. 다 뭘 의미한다? 틈새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틈새가 최대로 이 실에 있는 가스가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간극을 얼마 이하로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를 0.5m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0.5가 최대치죠? 0.4나 0.3으로 하면 더 좋은 거고, 0.5를 넘어버리면 0.6, 0.7로 해버리면 화염의 전파가 일어나서 실의 폭발로 이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전간극, 화염일조 한계,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틈새의 간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정전기의 재해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정전기 대책 물어봤습니다. 부도체에는 도전성을 향상, 제전기를 설치 운영한다. 자, 정전기 입장에서는 도체가 좋은 거죠. 부도체가 안 좋은 거예요. 도체가 정전기 입장에서는 전기가 흘러나가야지 안전하잖아요. 정전기가 계속 모여 있어 버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어디론가 흘러나가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흘러나가려면 도체를 사용해야 도체를 타고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도체를 써버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도체는 대책을 세워라. 도전성을 향상시켜서 정전기가 흘러나가게끔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접촉 분리를 일으키는 기계적 작용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 접촉 면적이 크면 정전기 발생량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크게 한다는 게 잘못된 말입니다. 저항률이 10의 10승 5cm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수. 자, 도전성 위험물이라고 했잖아요. 도전성 위험물이면 7, 비도전성이면 1 이렇게 하라 그랬죠. 생산 공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가습 하라겠죠? 70%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도전성이니까 7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크게 한다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이 아닙니다. 자, 정전기 대책을 이해하셨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인체의 저항 5,000ohm이고 전류가 3mA 흘렀다. 인체의 정전 용량이 0.1 마이크로페럿이라면 인체에 대전된 인체에 대전된 정전하는 몇 마이크로 쿨롱인가? 자, 정전하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전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 에너지를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식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식은 정전하, 자, 정전하 단위는 쿨롱입니다. 정전하를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전하 Q는 CV로 구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C는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V는 전위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정전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C값과 V값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자, C가 정전 용량인데 정전 용량 주어졌죠? 0.1 마이크로페럿. F를 페럿이라는 단위로 읽습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에요. 예, 페럿. 자, 0.1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V. V는 전압이잖아요. 근데 전압인데 문제에서 저항과 전류가 주어졌어요. 저항과 전류가 주어지면 V는, 자, 우리가 I는 R분의 V. ohm의 법칙 아시죠? V는 IR이죠. 자, 전류하고 저항하고 곱하면 되네요. 5,000 곱하기 3mA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곱해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0.1 여기에다 3 여기 곱하면 5, 3, 15 1500 15,000이잖아요. 15,000 15,000에다가 0.1을 곱하니까 1,500이 되죠. 1,500이 됩니다. 그런데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이 있고요. 여기에 또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500 나누면 1.5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1.5 마이크로페럿. 자, 문제에서 이 1.5 마이크로페럿하고 암페하고 곱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페럿이 아니라 1.5 마이크로가 그대로 따라가고 쿨롱이 된 겁니다. 자, 요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마이크로페럿과 암페어가 곱해져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숫자로 계산한 거고 두 개 합쳐서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1.5 마이크로 쿨롱하고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식도 봐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 속에 CV 값을 곱해 놓은 것을 정전하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식은 2분의 1 CV를 Q라고 쓰면 Q V가 하나 남아있죠. 제곱이니까 2분의 1 QV 이렇게도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의 변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전하의 개념이 여기에 에너지 구하는 식에다 도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 QV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서 V를 바꿀 수 있죠. 여기에서 V는 C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C분의 Q를 넣어버리면 2분의 1 Q
곱하기 C분의 Q. 이렇게 써버리면 이 C분의 Q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도 식이 써집니다. 이것도 뭐 구하는 식이에요?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구하는 식은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정전화 개념을 에너지 구하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지금은 뭐만 물어봤어요? 정전하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CV만 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7번입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전기 화재의 원인은 제일 빈도가 높은 게 뭐라 하겠어요? 단락입니다. 단락 합선, 합선에 의한 화재의 빈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과부하, 그 다음에 누전, 이것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연 불량, 이것도 전기 화재 원인이죠. 기구의 구조 불량,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고요. 8번, 피레기의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개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전기 개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실질적으로는 피레기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기 개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용가까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낙뢰를 맞아서 문제가 안 생기게 피레기를 설치하는 게 전기 개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기를 받아서 쓰고 있는 수용가의 건물이나 빌딩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피레침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피레기는 전기 개통을 보호한다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 자, 저압을 공급하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지중전선로와 가공입니다. 가공전선로가 접속되는 것.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선용 변압기의 고압측,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자, 발전소, 변전소,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와 가공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자, 이런 장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피레기는 전기 개통을 보호한다는 말은 아주 높은 전압으로, 특고압으로 수십만 볼트에 해당되는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수십만 볼트의 전압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게 되면 수용가까지 오면서 누설 전류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전압 강화도 일어나죠. 전압 강화도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낼 때 전압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수용가까지 올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220V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전압으로 보내죠. 자, 그렇게 보내니까 이 피레기를, 이 개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설치하니까 피레기는 저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저압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피레기는 저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압이란 말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저압, 고압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중전선로, 가공전선,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선용 변압기, 고압측, 그다음에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구는 당연히 전압이 높은 장소 아닙니까? 전기를 발전하는 데니까. 그래서 저압이 아닌 장소에다가 씁니다. 고압과 특고압에다가 이 피레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압 안 됩니다. 저압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자, 우리가 감전 방지를 위해서 누전 차단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소는 누전이 될 염려가 없는 장소가 있어요. 누전이 될 염려가 없으니까 누전 차단기 없어도 돼. 이렇게 해준 장소가 어디냐 물어본 거예요. 자, 대표적인 용어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첫 번째가 비접지. 비접지 방식을 채택한 전동기계이고, 그 다음에 절연을 2번이나 했어요. 절연을 2번이나 했으니까 이중 절연을 한 전동기계이고, 그 다음에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이고, 절연대 위에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면 누전 차단기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자, 기계 기구를 습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여기는 습한 곳이면 위험한 장소잖아요. 물기가 있는 장소니까 감전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장소죠.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요?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죠. 여기는 설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임시 배선의 선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임시 배선에 전로가 설치되는, 임시로 전기를 배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자,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철판, 철골이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여기는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라고 했죠. 도전성이 높다는 말은 감전의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전기가 잘 흘러나오니까 감전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휴대용 전동기기, 여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용어가 소개가 안 됐어요. 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해당되는 거, 자, 150V 이하입니다. 150V 이하의 전동기계기구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네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반대로 이야기하면 150V를 초과하는 전동 기계기구는 전부 누전 차단기 설치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몇 볼트 씁니까? 220V를 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220V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동 기계 기구는 전부 뭐 설치해야,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돼요. 지금 150V 기준이 150V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대지 전압 150V 이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없으면 다 설치해야 되고요. 자, 인체의 최소 감지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최소 감지 전류 1에서 2mA입니다. 자, 뭔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냐면 기본적으로 교류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교류가 위험하다겠어요? 직류가 위험하다겠어요? 교류가 위험하다겠어요? 교류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최소 감지 전류, 고통 전류, 마비 전류 이런 전류도 다 교류값입니다. 자, 인체가 고통을 느끼는 전류다. 그러면 이것은 고통 전류죠. 고통 전류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7에서 8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상용 주파수 60Hz, 교류에서 약 1mA이다. 맞는 말입니다. 직류를 기준으로, 직류가 아니에요. 교류가 기준이에요. 직류를 기준으로, 직류가 아닙니다. 교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1mA, 1에서 2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통전류를 설명하니까 7에서 8mA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고통전류, 마비전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에서 15mA가 마비전류였어요. 그래서 인체에 느끼는 정도를 우리가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최소 감지 전류, 고통 전류, 마비 전류, 심실 세동 전류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는 말이잖아요. 교류가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위험한 전류치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류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전기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샘플 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상기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